안녕하세요. 이광철 지도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상공인이 활용 가능한 인증 제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까 합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소상공인분들, 즉 이제 기술력이 있으신 소상공인 분들은 이 표에 보시면 이제 벤처기업, 기업부설 연구소, 그리고 ISO 9001, ISO 9001은 이제 뭐 품질 경영이라고 여러분들 아시고 있을 텐데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벤처기업의 일단 그 효용성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볼게요. 벤처기업 인증을 이제 받게 되면 법인세 소득세를 벤처 인증 취득일로부터 5년간 50%를 감면받을 수 있고요. 등록세 및 취등록세 감면이 됩니다. 그리고 재산세, 종토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고요. 또한 이제 정부 과제에 이제 들어가실 때 가산점을 받으실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특허 출원을 하실 때 이제 우선 심사 대상이 되실 수 있고요. 보통 특허는 이제 등록까지 한 24개월 정도 걸리시는데, 이 벤처 인증을 갖고 있으면 우선 심사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6개월 이내도 특허를 등록시킬 수 있는 그런 혜택들이 있고요. 그에 이제 TV, 라디오, 방송 광고비 70% 감면, 그리고 조달청, 신인도 점수, 가점 이런 혜택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연구소 이제 전담부서인데요. 이제 코이타가 이제 그 기업부설 연구소 승인 부처죠. 이 연구소나 전담부서의 효용은 뭐냐면, 연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연구소나 전담부서에 보면 연구원이 있는데, 연구원의 연봉에 곱하기 25%를 하면 그 금액이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바로 그냥 차감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구원의 연봉이 4천만 원이다 라고 했을 때 여기에 25%를 곱하면은 1,000만 원 정도 나오죠. 그 1,000만 원이 법인세에서 그냥 빠지는 건데요. 연구소는 그 뭐라 그럴까, 유효기간이라는 게 없습니다. 따라서 영구적으로 세액 감면을 받으실 수 있고, 연구원에 대한 제한도 사실은 인력수에 대한 제한은 연구소는 뭐 3명, 전담부서 1명 이상인데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뭐라 그럴까요? 한도가 특별히 이렇게 뭐 제한되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기업부설 연구소나 전담부서를 설치하시게 되면 세액 감면 혜택이 크고, 또 R&D 과제, 소상공인 전용 뭐 R&D 과제에 들어간다 그랬을 때도 가점이라든지 평가 때 어필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있습니다. 또 ISO 9001은 이제 품질 경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품질 경영 인증이 왜 필요하느냐? 말하자면 이제 고객이 원하는 그런 품질 수준을 내가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갖추고 프로세스를 갖추고 고객이 원하는 그런 품질 수준을 충족할 수 있는 그런 경영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대외에 알릴 수 있는 그런 인증이고요. 이 ISO라는 거는 사실 국제기구를 얘기합니다. 위에 보시면은 이제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의 이제 약자인데요. 국제기구가 품질 경영에 대한 표준을 정해놓고 그 표준대로 사업을 운영했다라는 걸 입증하게 되면 심사를 통해서 ISO 9001이 인증이 발급이 됩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분들이 좀 취득해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이 크게 벤처, 기업부설 연구소, 또 품질 경영에 대한 ISO 9001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벤처기업 인증이라고들 얘기하는데 정확한 용어로는 이제 벤처기업 확인 제도입니다. 즉 말하자면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높은 기업을 정부에서 평가해서 세제라든지 금융이라든지 마케팅을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벤처기업 확인 제도는 2021년 2월부터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과거에는 1단계 평가로 그냥 끝났고요. 작년 2021년 2월부터는 2단계 평가로 구분이 되면서 평가의 어떤 중심이 민관 중심으로 변경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벤처기업 확인을 받는 유형은 이제 크게 3가지인데요. 벤처 투자 유형, 연구개발 유형, 혁신성장 유형, 이렇게 3가지로 구분이 됐는데, 제도 변경 전에는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으면서 벤처 인증 평가를 같이 받게 됐는데, 제도가 바뀐 후로는
보증을 통해서 벤처를 받는 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혁신성장 유형으로 바뀌었고요. 이 혁신성장 유형의 핵심은 뭐냐면 소상공인이 예를 들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혁신적이냐, 그리고 혁신적인 그 기술 기반으로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성장의 어떤 원동력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인증을 부여하게 됩니다. 예,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유형들이 나와 있는데요. 유형 1번, 2번은 여러분들한테 잘 해당이 안 되실 것 같고요. 유형 3번, 예, 혁신성장 유형, 즉 기술성과 사업의 성장성을 평가해서 받는 이 세 번째 유형이 여러분들한테 가장 잘 맞으실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기술보증기금 외에 기술보증기금을 포함해서 7개 기관이 1차 평가 기관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1차 평가를 통과하시게 되면 2단계 이제 벤처심의위원회에서 2단계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1단계, 2단계 평가 점수를 합산해서 합격 여부를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제 화면은 이제 벤처 기업 확인 신청 사이트의 이제 화면이고요.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신다 그러면 이 벤처 기업 확인 쪽 메뉴를 클릭해서 들어가신 다음에 회원가입하시고 필요사항들을 다 입력하신 다음에 제출을 하시게 되면 벤처 평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연구소인데요. 여러분들 이제 그 창업 초기 기업 창업 이제 초기 같은 경우는 연구소를 설립한다 그러면 인적 요건을 좀 맞추셔야 되는데, 연구소의 인적 요건은 사실 이제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이면은 연구소 조건이 돼요. 그래서 3년이 벗어나면 이제 3명 요건을 갖추셔야 되고요. 전담부서는 규모하고 상관없이 1명 이상이면은 인적 요건을 구성하게 됩니다. 이 연구소나 전담부서는 인적 요건이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인적 요건이라고 하면 연구를 하려면 연구에 맞는 그런 인적 요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적어도 예를 들면 공학계열 출신이나, 그죠? 뭐 자격증이 있거나 그래야지 연구원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인적 구성에 대한 부분은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는 자연계 학사 이상, 그리고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 기능 분야 기사 이상자, 또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는 자연계 전문 학사로 해당 연구 분야에 2년 이상 경력자, 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 기능 분야 산업기사로 해당 연구 분야 2년 이상 경력자, 또 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 졸업자로 해당 연구 분야의 4년 이상 경력자가 인적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인적 요건을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물적 요건인데요. 연구소를 설립하시려고 하면은 물적 요건이 그 격실이 있는, 벽체가 있는 그런 룸이어야 됩니다. 연구소가. 예. 만약에 전담부서로 간다면 파티션 정도만 설치하시면 돼요. 파티션의 높이는 한 150cm 정도. 이렇게 벽체가 있거나 파티션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연구개발 행위는 굉장히 그 회사의 기밀이잖아요. 그런 비밀적인 내용들을 외인들이 또는 타 부서의 인력들이 보게 해서는 안 된다. 보안을 유지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연구소는 벽체가 있는 어떤 룸의 형태, 또는 전담부서 경우는 뭐 1인 이상이니까 파티션을 쳐서 다른 부서하고 이렇게 구분되게끔, 그래서 연구개발에 대한 내용들을 볼 수 없게끔 보안을 철저히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런 요건들을 구성해 놓은 것입니다. 예, 코이타의 이제 산업기술진흥협회를 이제 코이타라고 얘기하는데요. 예, 사이트에 이제 주소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들어가시면 코이타 주요 사업 메뉴가 있고요. 이 중에서 기업연구소,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이제 본 강의에서는 아주 세부적인 뭐 서류 준비라든지 디테일한 것들까지 설명하기는 좀 어렵고요. 이 사이트에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건 확인하시고 서류 준비하실 것들 다 구비하신 다음에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SO 9001, 그리고 또 ISO 9001하고 또 대비되는 게 이제 14001이 있는데요. ISO 9001이란 단적으로 얘기해서 품질 경영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ISO 9000 인증이라는 거는 품질 경영 시스템을 하고 있는 그런 우리 기업에게 부여한 인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ISO,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품질 경영에 대한 표준을 만들고 또 심사 항목들을 만들고 그거대로 그 기준대로 잘 충족을 하고 있으면 이 업체는 품질 경영 시스템을 가동시키고 있구나라는 것들이 인정받고 인증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그럼 뭐가 좋냐? 즉 말하자면 우리는 품질 경영 활동을 하고 있어요라는 것들 대외에다가 알릴 수 있는 신뢰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거. 또 이제 정부 지원 사업들을 많이 활용하실 텐데요. 정부 지원 사업 활용하실 때 쉽게 얘기하면은 가산점으로도 9001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취득의 효과 한번 보시죠. 조직 성과의 지속적인 개선, 성과 측정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고객의 요구에 부합하는 최적의 품질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또 조직의 품질 경영 의지를 입증시키고 품질 경영, 품질 보증 시스템을 정착시킬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제 화면은 ISO 9001의 어떤 프로세스를 얘기를 하는데요. Plan, Do, Check, Act, 즉 PDCA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즉 말하자면 품질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요구사항을 확인하고 대표자가 품질에 대한 목표 그리고 계획을 수립하죠. 그게 이제 플랜. 그 다음에 do는 뭐냐? 계획을 수립한 대로 실행을 해야 하는 것이 이제 do죠. 그 다음에 실행을 했다 그러면 품질 경영에 대한 실행을 했다 그러면 성과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체크입니다. 그게 C. 성과 평가를 했다면 뭐 합니까? 잘 된 것도 있고 잘 안 된 것도 있죠. 그럼 잘 안 된 거는 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ACT. 그래서 PDCA 프로세스로 품질 경영 시스템은 작동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14001인데요. 이 ISO 14001은 ESG 경영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Environmental, 환경 부분에 관련이 있죠. 즉 환경 경영을 우리는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환경에 유의한 그런 요인들을 잘 관리하고 있고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그러한 인증들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ISO에서 환경 경영에 대한 표준을 이제 수립을 하고요. 그 표준에 맞게끔 활동과 관리를 하고 있다면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요. 그 효과는 이렇습니다. 폐기물, 에너지 소비 최소화를 통한 직접 비용 절감, 또 어떤 사고의 예방, 그리고 최소화, 환경법규 준수 이런 부분들이 어떤 효과가 될 수 있고 또 환경 성과의 지속적 개선을 통해서 환경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인증 취득의 효과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대외적으로 환경 경영을 하고 있다라는 어떤 신뢰감을 줄 수 있다는 거. 또 9001과 마찬가지로 14001도 정부 지원 사업을 들어갈 때 가점을 주는 그런 사업들도 있습니다. 요 이제 프로세스는 아까 이제 9001 그 프로세스 보셨듯이 Plan, Do, Check, Act, PDCA 프로세스로 작동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9001의 프로세스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Plan, Do, Check, Act, PDCA 프로세스로 작동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한 내용인데 여러분들 아마 관심이 가장 많으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이제 공통 사항인데요. 첫 번째 이제 융자 대상은 소상공인이어야 됩니다. 소상공인 기본법에 의한 소상공인이어야 되고요. 융자 한도는 보통 이제 그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잔액 기준으로 7천만 원 정도까지 지원이 됩니다. 대출 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사업별 가상금리를 적용하고요. 일부 자금의 경우 고정금리를 적용을 합니다. 기존 대출기업도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서 대출금리가 변동이 되고요. 대출금리는 정부 정책에 따라 변경이 됩니다. 정책자금 기준금리하고 분기별 대출금리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2022년 1분기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2.32%입니다. 다음은 이제 융자 방식인데요.
융자 방식은 직접 대출과 간접 대출, 대리 대출, 간접 대출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직접 대출은 소진공, 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좀 줄여서 이제 소진공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소진공이 융자 접수하고 평가하고 대출 실행까지 직접 하는 거를 직접 대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간접 대출, 대리 대출은 뭐냐? 소진공에서 정책자금 지원 대상을 확인 후에 금융기관에서 보증서부 또 신용 또는 담보부 대출을 실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융자 절차인데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융자 신청 접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그리고 이제 융자 결정 절차인데요. 직접 대출은 소진공에서 기술성, 성장 잠재력, 경영 능력, 사업 계획 타당성,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융자 여부하고 이제 금액을 결정합니다. 대리 대출 한번 보실게요. 소진공은 융자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금융기관, 특히 신용보증기관이겠죠. 그래서 평가를 통해서 융자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합니다. 자금 대출에 대한 사항들을 이제 정리를 해놓은 건데요. 융자 대상으로 결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융자 약정 체결 후에 다음과 같이 대출이 이제 실행이 됩니다. 융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쭉 보시면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사후 관리의 부분입니다. 대출 후에 당초 정해진 용도에 부합하는 자금 집행 여부를 점검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대출 기업에 대한 관련 자료 징구, 실태 조사 등을 실시를 합니다. 융자 제한 이제 소상공인인데요. 내용들을 보시면은 뭐 체납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신용도가 아주 뭐 낮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았거나 하는 경우는 당연히 이제 제한이 되고요. 또 뭐 자금 횡령이라든지 또 휴폐 업종이라든지 또 융자 제외 업종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치 향락이라든지 이런 업종들은 소상공인 정책 자금을 신청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다음은 접수 시기인데요. 매월 세부 자금 공고 후에 접수가 개시되고요. 월별 자금 배정 한도 내에서 자금 신청 및 이용이 가능합니다. 신청 접수 및 이제 문의처는 뭐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국번 없이 1357로 연락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은 이제 그 정책 자금의 이제 종류입니다. 이제 먼저 일반 경영 안정자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 및 생업 안정망 구축을 위한 자금 지원으로 융자 규모가 5천억 정도 되죠. 신청 대상은 당연히 소상공인이고요. 일반 자금, 일반 소상공인, 창업 초기 자금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을 12시간 이상 수료한 사업자 등록 증상, 창업 1년 미만의 소상공인입니다. 융자 범위 형태는 운전자금이고요. 제품 생산 비용하고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출을 해줍니다. 융자 조건을 보면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의 0.6포인트, 6% 정도를 가산하고요. 대출 기간은 5년이고 2년 거치입니다. 대출 한도는 기업당 7천만 원입니다. 융자 방식은 소진공을 통한 직접 대출 또는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 대출입니다. 다음은 이제 특별경영 안정자금인데요. 사업 목적은 이제 경기 침체 지역, 그리고 재해 지역, 금융 소외계층, 청년 사업자 등에게 경영 안정을 위한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게 목적이고요. 융자 규모는 2조 5천억 정도 됩니다. 신청 대상은 소상공인 기본법에 의한 소상공인이 대상이 되고요. 쭉 보시면은 자금 명칭이 나와 있고 지원 대상, 대출 한도, 대출 금리가 나와 있습니다. 장애인 기업 지원 자금 1억에 2%, 그리고 위기 지역 지원 자금은 7천만 원에 2%. 쭉 보시면 거의 긴급 경영 안정 자금, 경영 애로 자금 7천만 원에 2%고요. 5년 대출 기간은 5년이고 2년 거치가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도전 특별 자금 보면 이제 저신용 소상공인인데요. 대출 한도는 1억이고 연 4%, 8년이고 3년 거치입니다. 도시정비 사업구역 전용 자금은 도시재생, 재개발, 인근지역 소상공인이 대상이 되고요. 1억에 2%, 5년 상환인데 2년 거치가 들어가 있고요. 사회적 경제기금 전용 자금, 소상공인 규모인 사회적 경제기업이 대상이 되고요. 운전자금 2억 원, 시설자금 10억 원, 기준금리의 0.4%를 추가시키고요. 운전자금은 5년, 시설자금은 8년 정도의 대출 기간입니다.
청년고용 연계자금은 청년 대표 및 청년고용 소상공인이 대상이 되고요. 3천만 원에 2%, 5년 기간에 2년 거치 기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기업 자금인데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장애인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으로 경영 안전 지원 및 사회적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는 게 목적이고요. 융자 규모는 500억입니다. 신청 대상은 장애인 복지 카드 또는 장애인 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장애 소상공인입니다. 신청 대상은 앞에서 이제 살펴봤듯이 장애인이겠죠. 기본적인 요건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융자 범위는 운전자금의 하나고요. 제품 생산 비용,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자금입니다. 융자 조건은 대출금리 2%, 대출기간 7년, 거치기간 2년 포함이고요. 한도는 1억입니다. 융자 방식은 대리대출입니다. 위기지역 지원자금입니다. 사업 목적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업 구조조정, 핵심 기업 폐쇄 발표 등으로 지역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의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 및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겁니다. 융자 규모는 300억 정도 되고요. 신청 대상은 고용위기 지역,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조선사 소재 지역, 이러한 이제 지역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 내에 이제 소상공인이 대상이 됩니다. 신청 대상은 고용위기 지역, 산업위기 특별지역, 조선사 소재 지역 등이 되고요. 그 세부적인 내용은 표에 나와 있으니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융자 범위는 이제 운전자금에 해당이 되고요. 대출금리 2%, 대출기간 5년, 대출 한도 7천만 원이면서 대리대출입니다. 긴급경영 안정자금입니다. 사업 목적은 재해 피해 소상공인들에게 긴급한 자금 소요를 지원해서 안정적인 영업 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것이고요. 융자 규모는 500억, 신청 대상은 재해 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입니다. 융자 범위는 자연재해에 따라 지정된 인적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직접 피해 복구 비용이 해당이 되고요. 융자 조건은 대출금리 2%, 고정금리입니다. 대출기간 5년, 대출 한도는 업체당 7천만 원이고요. 실청 절차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경영애로 자금입니다. 사업 목적은 자연재해, 사회재난, 그리고 감염병 등으로 인해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긴급 지원이 목적이고요. 융자 규모는 1조 6천억 정도 됩니다. 신청 대상은 재해, 재난, 감염병 등으로 인해서 간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대상이 됩니다. 융자 범위는 운전자금이 해당이 되고요. 융자 조건은 고정금리입니다. 연 2%, 대출 기간은 5년, 기업당 7천만 원. 융자 방식은 직접 대출 또는 대리대출로 진행이 됩니다. 제도전 특별자금인데요. 사업 목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성은 우수하나 신용도가 낮아서 민간금융기관에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그런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이고요. 1,400억 정도가 예산이고요. 신청 대상은 저신용자 중에 사업성이 우수한 소상공인입니다. 융자 범위는 운전자금이고요. 융자 조건은 고정금리 연 4%, 대출기간 8년, 기업당 1억을 지원해주고 있고요. 직접 대출입니다. 도시정비사업구역 전용자금입니다. 이 자금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재건축의 도시정비 사업 과정에서 매출액 감소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그러한 이제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이고요. 융자 규모는 좀 작네요. 150억 정도밖에 안 되네요. 신청 대상은 도시정비 사업이 진행돼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NCB 645점 이상 소상공인이 해당이 됩니다. 융자 범위는 이제 운전자금이고요. 대출금리 2%, 대출기간 5년, 기업당 1억이고 소진공을 통한 직접 대출만 가능합니다. 사회적 경제기업 전용 자금인데요. 사업 목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회경제적 기업의 금융 접근성 확대를 통한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 및 자생력 제고를 위해 자금 지원을 하는 것이고요. 융자 규모는 150억, 신청 대상은 사회적 경제기업 중에 소상공인이 해당이 됩니다. 융자 범위는 운전자금, 시설자금 다 해당이 되고요. 융자 조건은 변동금리입니다.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플러스 0.4% 정도를 가산하고요.
대출 기간은 운전자금 5년, 시설자금 8년입니다. 대출 한도는 운전자금 2억, 시설은 10억. 소진공을 통한 직접 대출입니다. 청년고용 연계자금입니다. 사업 목적은 우수한 사업 성과 그리고 발전 가능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 소상공인의 경영 활성화 및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거고요. 융자 규모는 6천억. 그리고 다음 각호 1개 이상의 요건을 충족한 소상공인이어야지 대상이 됩니다. 내용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융자 범위는 운전자금입니다. 그리고 융자 조건은 변동금리로서 연 2%, 그 대출기간 5년, 기업당 1억,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입니다. 성장촉진 자금이고요. 사업 목적은 성장기, 성숙기 소상공인 활력 제고 및 제도약을 위한 자금 지원이고요. 융자 규모는 4천억 정도입니다. 신청 대상은 사업자 등록증 기준으로 업력 3년 이상의 소상공인입니다. 융자 범위 형태 살펴볼까요? 대리대출은 상품 서비스 개발, 영업비용 등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해 주고요. 직접 대출은 자동화 설비 등 시설 자금을 지원해 줍니다. 융자 조건은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플러스 0.4%, 대출 기간은 5년, 대출 한도는 기업당 1억입니다. 융자 방식은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또는 소진공을 통한 직접 대출입니다. 다음은 소공인 특화자금입니다. 사업 목적은 숙련기술 기반의 소공인이 필요로 하는 장비, 시설 도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융자 규모는 6천억입니다. 신청 대상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공인이고요. 제조업이 아닌 업종은 지원하실 수 없습니다. 융자 범위는 운전자금, 원부자재 구입 비용,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자금이고요. 또 시설자금, 생산설비, 시험 검사 장비 등에 소요되는 자금하고 사업장 건축, 확보 자금입니다. 단 이제 토지 구입하고 임차 보증금은 지원해주지 않습니다. 융자 조건은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의 0.6%를 가산하고요. 자동화기기 도입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의 0.4%만 가산합니다. 대출 기간은 운전자금 5년, 시설자금 8년, 대출 한도는 운전자금 1억, 시설자금 5억입니다. 융자 방식은 직접 대출입니다. 다음은 이제 스마트 설비 도입 자금인데요. 사업 목적은 소상공인의 디지털 격차 해소 및 온라인 경영 환경 도입을 위한 자금 지원이고요. 융자 규모는 1,000억 원입니다. 신청 대상은 스마트화를 추진하는 소공인이고요. 제가 이제 그 스마트화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은 온라인 쇼핑몰, 전자결제 시스템, 스마트 모바일 이러한 기기들을 활용하는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소상공인이나 스마트 상점 공방 구축 소상공인이 해당이 됩니다. 융자 범위입니다. 운전자금은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시설자금은 온라인 영업 환경 및 스마트 설비 도입 소요자금, 융자 조건은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의 0.2%, 그리고 대출 기간은 운전자금 5년, 시설자금 8년입니다. 그리고 대출 한도는 운전자금 1억, 시설자금 5억이고요. 융자 방식은 소진공을 통한 직접 대출입니다. 다음은 혁신형 소상공인 자금인데요. 사업 목적을 살펴보시면 혁신형 소상공인의 성장 기반 마련 및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입니다. 융자 규모는 1,000억 원이고요. 신청 대상은 혁신형 소상공인으로 선정된 업체입니다. 밑에 보시면은 예시가 나와 있죠. 자격 조건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융자 범위는 운전자금의 경우는 원부자재 구입 비용 등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자금이고요. 시설자금은 기계, 설비 구입 자금입니다. 융자 조건은 대출금리로 이제 변동금리인데요. 정책자금 기준금리의 0.2%를 가산합니다. 대출 기간은 운전자금 5년, 시설자금 8년, 대출 한도는 운전자금 1억에 시설자금 5억이고요. 융자 방식은 소진공을 통한 직접 대출입니다. 다음은 이제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인데요.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융자 제외 대상 업종은 아니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이제 그 재해자금 융자 허용 업종인데요. 요거는 한번 예시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재해 중소기업 지원 지침에 따른 재해 피해 소상공인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업종을 영위할 경우는 예외적으로 재해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데요. 그 업종이 담배 도매업, 모피 제품 도매업, 무도장 운영업은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또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 일반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은 대상이 됩니다. 다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 보건업, 수의업, 법무 관련 서비스업, 회계세무관리 서비스업, 통관업, 감정평가업, 한약국, 약국 등은 지원 대상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표에 나와 있으니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방법은요. 우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시면 제가 빨간색으로 이제 박스를 쳐놨는데 정책자금 신청 메뉴로 들어가셔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구체 메뉴가 나와 있는데요. 대출 신청 안내 쪽을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대출 신청에 대한 매뉴얼도 있고 절차도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용이하게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소상공인 지원 사업 중에 온라인 판로 개척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할까 합니다. 2022년도 이제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인데요. 하단부에 보시면은 온라인 진출 역량 강화에 온라인 진출 교육, 그리고 소상공인 인플루언서 교육, 상품 개선 컨설팅, 전담 셀러 매칭 지원, 우수 제품 홍보 광고 지원, 컨텐츠 제작 지원, 보시면 사업 예산이 쭉 나와 있고요. 지원 규모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온라인 채널 진출 지원 및 라이브 커머스 제작 지원에는 인터넷 쇼핑몰 입점 지원, 그리고 TV 홈쇼핑, T커머스 입점 지원, V커머스 입점 지원, 그리고 해외 쇼핑몰 입점 지원, O2O 플랫폼 활용 지원, 여기에는 이제 배달 수수료 지원이 포함되어 있고요. 라이브 커머스 제작 운영 지원, O2O 융합 판매 기획전. 다음으로 이제 구독 경제 지원, 소상공인 구독 경제화 지원에 예산들이 다 편성이 되어 있고요. 온라인 진출 기반 조성 운영에는 같이 삽시다 플랫폼 운영, 디지털 커머스 전문기관, 그리고 스마트 플래그십 스토어 구축 운영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 목적은 유통 환경의 비대면 온라인 화해 대응, 또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출 역량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통해서 온라인 시장 진출을 촉진하는 것이 사업의 목적이고요. 지원 규모는 48,000개사, 12,000명이 이제 대상이 됩니다. 지원 내용은 온라인 진출 역량 강화, 그리고 온라인 채널 진출 및 라이브 커머스 제작 운영 지원, 구독 경제 지원, 온라인 진출 기반 조성 운영으로 요약할 수 있고요. 세부 내용은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원 대상은 이제 소상공인이고요. 제외 대상은 나와 있죠. 이 내용들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요. 수시 신청 접수가 많습니다. 신청 방법은 아임스타즈에서, 여기 사이트 주소가 나와 있는데요. 아임스타즈에서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프로세스는 이제 회원가입 일단 하시고 또 로그인해서 상품 정보 등록하신 다음에 지원 사업별로 신청하시고요. 상품 선택하신 다음에 추가 서류를 제출하시는 방식으로 지원이 됩니다. 제출 서류는 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국세, 지방세, 그리고 가점 서류. 신청 절차는 신청 접수 받고 요건 검토해서 선정 평가하고 업체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중점 지원 대상 우대 사항은 한 4가지 정도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내용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우대 사항은 역량 강화, 채널별 진출 지원, 라이브 커머스 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인데요. 내용은 하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십시오. 온라인 진출 교육에 대해서 이제 좀 간략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원 개요는 예비 창업자 및 소상공인이 대상이고요. 만여 명 정도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교육 과정은 이 러닝에 대한 거, 그리고 전문대학 과정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온라인 판로 진출에 대한 이러닝하고 이제 전문 실습 교육이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문의처는 하단부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상공인 인플루언서 교육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서 V커머스, 라이브 커머스 등 전문가를 배출하는 것이 사업의 목표입니다. 규모는 1,500명 정도 되고요. 지원 내용은 기본 과정과 심화 과정으로 나눠져 있죠. 기본 과정은 V커머스, 라이브 커머스 시장 이해 영상 촬영 및 이제 편집, 상품 소고점 설정, 전문가 멘토링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요. 심화 과정은 라이브 커머스 쇼호스트 기초, 라이브 커머스 우수 사례 분석, 라이브 커머스 실습, 전문가 피드백 순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원 절차는 뭐 보시는 바와 같고요. 문의처도 달아놨으니까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상품 개선 컨설팅 지원 사업인데요. 온라인 진출을 희망하나 상품성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제품을 온라인 판매에 적합한 상품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2,000개사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원 항목인데요. 상품 디자인, 브랜드 디자인, 산업재산권 출원, 컨텐츠, 소비자 조사 순으로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용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원 절차는 뭐 동일합니다. 앞에 나와 있던 지원 프로그램들하고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담셀러 매칭 지원 사업인데요. 소상공인과 유통 전문가를 1대1로 매칭해서 온라인 진출 기획부터 홍보 마케팅, 온라인 채널 입점 등 대행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약 3,000개사 정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사업 지원 내용의 상세 내용을 보시면 판매 전략, 그리고 상품 정보 콘텐츠 가공, 그리고 마케팅 홍보, 판매 대행, 고객 관리에 대한 내용들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원 절차나 문의처는 동일합니다. 생략하도록 할게요. 우수 제품 홍보 광고인데요. 소상공인 제품 홍보를 위한 영상 광고물 제작, 송출, 성공 사례 컨텐츠 제작에 250개사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광고 컨텐츠와 성공 사례 컨텐츠에 대한 주요 내용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원 절차와 문의처는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컨텐츠 제작 지원인데요. 소상공인 제품을 소개, 홍보하는 다양한 형태의 컨텐츠 제작을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규모는 1,700개사입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원 절차와 문의처는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쇼핑몰 입점 지원 사업입니다. 민간 쇼핑몰 내에 소상공인 전용 온라인 기획전 마련, 소상공인의 온라인 쇼핑몰 진출과 상품 판매를 촉진해주는 그런 지원 사업이고요. 규모는 6,800개사입니다. 온라인 쇼핑몰 입점에 4,800개, 상세 페이지 제작에 2,000개 정도를 지원해주고 있고요. 내용은 아래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원 절차와 문의처는 동일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TV 홈쇼핑 그리고 T커머스 입점 지원인데요. 소상공인의 TV 홈쇼핑 및 T커머스 채널 방송 판매 지원 및 방송 준비 멘토링을 지원해주고 있고요. 규모는 300개사입니다. 주요 내용은 밑에 나와 있습니다. 지원 절차와 문의처는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V커머스 입점 지원입니다. V커머스 채널 활용, 소상공인 제품 영상 제작 및 판매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1,000개사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VOD 제작에는 제품 카테고리, 타겟층에 맞춘 영상 제작 차별화, 그리고 VOD 활용 커머스에는 제작물 활용, 온라인 기획전 지원, SNS 등 활용 홍보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지원 절차와 문의처는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해외 쇼핑몰 입점 지원 사업입니다. 해외 진출 희망 소상공인의 해외 쇼핑몰 진출 교육 및 입점, 판매를 지원해주고 있고요. 규모는 약 400개사 정도입니다. 주요 내용은 해외 온라인 쇼핑몰 입점 교육, 그리고 해외 콘텐츠 제작, 입점, 판매 마케팅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매출액 증가 및 해외 판로 진출의 성장을 유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입점 지원을 보시면 해외 쇼핑몰 MD의 쇼핑몰 입점 교육을 통한 소상공인 계정 입점 지원, 마케팅 지원을 보시면요. 해외 쇼핑몰 내 키워드 광고, 그리고 쿠폰 등 마케팅 지원을 통한 판매 촉진이 있습니다. 지원 절차와 담당자 문의처는 동일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O2O 플랫폼 진출 지원입니다.
O2O 플랫폼을 활용한 오프라인 점포의 온라인 확장으로 소상공인 판로 및 매출 확대를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 규모는 7,000개사 정도 되고요. 내용은 민간 O2O 플랫폼 내에 서비스 이용 수수료 등을 지원해주고 있고요. 1회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원 가능한 O2O 플랫폼 등 세부 지원 계획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별도로 공고가 돼 있고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아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지원 요건은 O2O 플랫폼을 활용이 가능한 그런 소상공인이어야 되고요. 문의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배달 수수료 지원인데요. 배달 O2O 플랫폼을 활용한 음식점업 소상공인의 배달 수수료 지원을 통한 경영 부담 완화가 본 사업의 목표입니다. 대상은 음식점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이고요.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 외의 소상공인입니다. 규모는 10,000개사 정도고요. 내용은 민간 배달 O2O 플랫폼 내 배달 수수료 지원입니다. 지원 가능한 배달 O2O 플랫폼 등 세부 지원 계획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고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요건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실시하는 온라인 시장 진출 교육, 이러닝, 필수 교육을 이수한 소상공인이어야 되고요. 공고는 이제 4월달, 그리고 교육 수료는 4에서 5월달, 신청 접수는 5월달이고요. 자격 검토는 검토 및 지원은 6월달입니다. 문의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대응합니다. 다음은 이제 라이브 커머스 프로그램 제작 운영인데요. 첫 번째 이제 소상공인 제품으로 라이브 커머스 기획 방송을 운영하고, 두 번째 이제 소상공인이 직접 라이브 커머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스튜디오 및 촬영 장비를 대여해주고 있고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원 개요로 보면 전체적인 규모는 15,000개사 정도 되고요. 소상공인 제품을 홍보 판매하는 라이브 커머스를 제작,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원명은 라이브 커머스 기획방송, 주요 내용은 소상공인 제품으로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촬영하고 온라인몰에 송출해서 제품 홍보 판매를 지원해주는 게 있고요. 소상공인 직접 제작 지원도 있습니다. 소상공인이 직접 라이브 커머스를 할 수 있도록 기획, 촬영, 송출에 필요한 항목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운영, 라이브 커머스에 필요한 장비와 스튜디오를 대여해주고 컨텐츠 제작, 그리고 촬영 장비 사용법, 코칭부터 라이브 커머스 제작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원 절차와 문의처는 앞에서 보신 거하고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O2O 융합 판매 기획전입니다. 지역 상권과 온라인 시장을 연계한 마켓을 마련, 온라인상의 제품을 오프라인에서 홍보 판매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제고한다는 게 사업 목표고요. 내용은 전국 및 소비주 간을 겨냥한 중소, 소상공인의 우수 제품의 온오프라인 판촉 행사 및 소비 캠페인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판매는 민간 온라인 쇼핑몰, 그리고 홈쇼핑과 연계한 특별 기획전을 진행하고 있고요. 랜선 장터는 오토 마켓, 랜선 공간을 마련, 스마트 무인 판매, 스마트 쇼룸, 오픈 스튜디오 등 온오프라인 소비 축제의 장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소비 캠페인은 내수 촉진 활성화를 위해 크리스마스 시즌과 연계한 대국민 소비 캠페인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지원 절차하고 문의처는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소상공인 구독 경제화 지원인데요. 소상공인의 지속,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서 구독 경제 시장 진출에 필요한 요소를 지원해주고 있는 거고요. 지원 규모는 1,270개사입니다. 주요 내용은 온라인몰 입점, 판매 지원, 자사몰 구축, 물류 등입니다. 예, 주요 지원 내용들은 하단부에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지원 절차 문의처는 동일하기 때문에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같이 삽시다 플랫폼 운영입니다.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을 위한 공적 플랫폼 같이 삽시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원 규모는 3,000개, 내용은 온라인 소비 트렌드 등 각종 정보 및 교육 홍보 콘텐츠 제공을 통해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예, 지원 절차와 문의처는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지털 커머스 전문 기관에 대한 내용인데요.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을 위해 온라인 시장 진출에 필요한 제반, 시설, 장비 구축 및 지원, 기관 특화 프로그램 등 전액을 무료로 지원해주고 있고요.
대상은 민간기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고 규모는 1개소입니다. 내용은 스튜디오, 녹음실, 편집실, 교육장, 공유 오피스, 공간구현 및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프로그램 운영 등입니다. 사업 예산은 전국 단위고요. 선정은 2개사, 국비 지원은 약 10억 원 정도, 국비 부담 80%, 자부담 20% 정도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에 관련된 사항은 온라인 진출 희망을 원하는 그런 이제 모든 소상공인이 대상이 되고요. 디지털 역량 교육, 플랫폼 이점 지원, 라이브 커머스 송출 지원, 로컬 지역 기관 특화 프로그램 운영 등이고 신청 방법은 아임스타즈에서 진행을 합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원 절차도 사실은 소상공인 분들이 개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관이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스마트 플래그십 스토어 구축 운영인데요. 스마트 기술 기반의 컨텐츠 체험과 제품 판매를 결합한 소상공인 전용 O2O 연계 매장 시범 구축 운영 사업에 대한 겁니다. 이것도 사실은 개별 소상공인들이 신청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로만 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온라인 진출을 희망하는 모든 소상공인이라고 되어 있고요. 지원 내용은 스마트 플래그십 스토어 내 상품 전시 판매 및 온라인 연계 판매, 온라인 판매 및 마케팅 및 판매 수수료 부분 지원, 교육 컨설팅, 홍보 프로모션 참여 등입니다. 신청 방법은 아임스타즈를 통해서 진행이 되고요. 스마트 플래그십 스토어는 크게 이제 2곳이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원 절차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여기까지 내용들을 다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